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주제네. 이거 짧고 굵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런 얘기 있었죠? 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굉장히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30대 여자들이 착각하는 거는 이란 제목으로, 뭔가 30대 여자들이 너무 눈이 높고, 현실 구분이 안 될 뿐더러, 자꾸 나에게 대시를 안 한다. 다가오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지. 왜 다가가야 돼? 급한 쪽이 와야지. 어, 그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우리 또 헬로키티님 또 이런 주제 주셨어요. 어, 여자는 원래 감성적이고 감성적이라 얘기를 할 때 감정적이 되고 남자는 이성적이라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감성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다. 어제 그 반응을 보면 이게 정말 당연한 말이에요. 키티님도 보셨겠지만 그 두 분 보면 두 분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이었어. 누가 봐도. 왜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얘기를 여기서는 너무 신랄하게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약간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드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여자는 원래 감성적이다. 남자는 원래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감성이 밥 먹여주냐? 예. 감성이 밥 먹여줘요? 아니 감성 가지고 있어 부자가 돼? 계속 그놈의 감성 운하니까 현실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놈의 감성, 또 감성. 운운하니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어? 난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그거 왔어요. 할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한국판 아랍포 세대가 왔어. 왔다니까? 이게 심각성 느껴야 돼요, 여러분. 아랍포 세대, 아랍포 세대가 뭐냐면 일본에서 온 건데 일본의 버블 경제, 그러니까 버블 경제 시절에 유년기를 경험한 부유하게 생활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취업 빙하기를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정착하지 못할 뿐더러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못했고 경제력까지 없는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일본 여성을 가리켜서 이제 아랍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왜 아랍포 세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냐면 뭐 한두 명만 이렇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라인의 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그 나이대 여성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본에.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고 일본에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의 연금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자식 키웠으면 끝난 거지. 다 커서 나가서 살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부모님을 기생해가지고 부모님 연금 축내고 있고 그 돈 가지고 부모님 살기도 힘든데. 근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상륙했어.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남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왔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반면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여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남자는 알고 있다니까.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관심을 가져. 근데 이거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 남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여자가 관심 가져. 근데 여자는 관심 안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뭐 마케이누, 아라포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른다니까요.
몰라, 왜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이미 왔어. 우리나라에 왔다니까요. 상륙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감성, 여자는 감정적이고, 여자는 센치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미 왔다니까요. 왔어. 현실 파악해야죠. 어? 현실 파악 안 된 사람들이 많아. 아직까지 보면. 저만 이런 얘기 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어제 그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많은 남자분들이 얘기했잖아요. 현실 파악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이 많은데, 아직 뭐, 노후 대비도 안 해놓고, 음, 그, 자기가 100세까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결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혼자서 어떻게든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뭔가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대비가 돼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온다면, 감성 따위는 사치가 됩니다. 이미 왔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 왔습니다. 아직 이 말에 대해서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자주 쓰게 될 거야, 아마.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이미 제 방송에 굉장히 자주 씁니다. 각자 도생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왜냐? 뭐 결혼 못 하지 않습니까? 결혼 왜 못 합니까? 결혼을 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조건과 자금이 없잖아요. 결혼 비용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이제 남녀가 준비 못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가 준비 못 하죠. 남자가 결혼을 안 하려고 여자도 결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좋습니다. 그럼 각자 도생 갑시다. 각자 알아서 삽시다. 좋은데 각자 소생의 시대가 왔을 때도 아직도 감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니 각자 도생하면 내 스스로 밥 먹을 거, 입을 거, 돈 벌 거, 내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포기하는 건 좋은데요. 포기하는 건 좋은데 포기하더라도 내 혼자 살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 응? 돈이 있어야 되냐 돈.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물론 남자도 돈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 돈 없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돈,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거 있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자금은 남자가 더 많아. 더 많이 모으고 있어. 사회생활을 더 늦게 시작했음에도 30대 중반에 어떤 동감대기 많이 남녀가 있다. 통장 까부적하면 남자가 다 이길걸요 아마. 물론 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남자들은 뭐 서울권이 아니면 지방이라고 하면 자기 좀 모아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덜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돈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자기가 모은 돈 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 뭐 어, 모아가지고 내 집을 장만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요. 아, 물론 내 집 장만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할게.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40대가 넘어가서도
그 직장에 남아있는 여직원 상사분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대가 넘어갔는데, 아니 50대 가까이 됐는데, 그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도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과 철밥통을 제외하면 사기업에서 보면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야.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리란 말이에요. 뭐 결혼해서 시집가서 관두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뭐 장사하겠습니까? 장사하겠냐고요. 장사 아무나 합니까? 보통 장사하겠지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와서 재취업을 한다. 그 솔직히 재취업 안 돼요. 뭐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자분이 나이 먹고 이제 노는 걸 내려놓고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사무실에 있던 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이거 해야 돼.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남자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일이든 하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여자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을 해. 감성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뭐 공무원 좋다고 하지만 그 중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몇 명 하겠어요? 몇 명 안 돼. 한 5%밖에 안 될걸요, 아마.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많아서 막 나에게 직장 다니다가 40대 초중반에 나왔어요. 어차피 그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 뭐 남자분들 손가락 빨고 그냥 놀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이거 못 들어가고 이제 학벌도 못 살리니까 그냥 뭐 노가다도 하자, 아니면 기술을 배우자 하서 다시 뭐 하라 하면 늦은 나이지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힘든 데 가겠죠. 여러분들 왜 보면 직업훈련학교나 저기 폴리텍 같은 데 가면 다른 데 이제 좀 괜찮은 데 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희망퇴직하고 와가지고 기술 배워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데 배워서 좀 안 좋은 데 가겠죠.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적응해서 또 일하면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있어. 여러분 직업훈련학교도 가보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어디 몰려있는지 아세요? 이 교육과정이 어디 몰려있는지 알아? 남자분들은 보통 힘든 일에 몰려있어요. 힘들지만 취업이 되는 쪽에 몰려있어요. 용접, 전기, 프레스. 여기는 그냥 남자예요. 이건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직업훈련학 출신이기 때문에 압니다. 경비. 여자가 없어요. 내가 시스지 한번 갔다 왔거든. 없어. 그럼 어디 많겠습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가구, 디자인, 조경, 그리고 IoT 사무직. 요 네 개. 근데 이쪽으로 나와서 벌이가 되면 모르겠어요. 벌이가 되면. 취업이 연계가 되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뭔가 취업이 되게 하기보다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취미로 그냥. 수당 받으려고 취미로. 이게 입장이 달라요. 정말 신기한 게 여기서 이제 늦은 나이 들어온 사람 입장이 달라요. 어떤 입장이 다르냐 하면, 나는 어떻게든 이거 배워가지고 좀 안 좋은 데라도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일해야, 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일해야겠다. 뭐 가장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좀 내려놓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좀 남아가지고 배우려고, 배워서 자격증 따가지고, 어떻게 돈벌이 수단 삼으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 계신 분들, 여자분들은 그냥 취미. 어차피 이거 한 달 뻑이면 30만 돈 나오니까. 입장이 달라요. 나 그거 보면 좀 느낀 게, 지금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배우려고 그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용접 취미로 배웁니까? 전기기사를 취미로 배워요? 할 거 없으니까 취미로 그냥 산업기사 그 어려운 거 막 회로 기판 변압기 배우려서 배웁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그 용접이나 전기가 쉬워요? 아니죠. 어렵잖아요. 아무리 많이 딴다고 하지만 그걸 따가지고 어? 자격증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뭐 나중에 뭐 취업하더라도 좋은 데는 못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일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일을 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대신 좀 힘든 일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배워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이 책임감도 강하고 쉽게 그만 안 둬요. 그만 안 두고 좀 절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또 그걸로 이제 이어 나가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때우는 거 많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거 단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남자분들은 뭐 대기업 다니다 하더라도 정말 콧대가 높지 않은 이상은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도 희망퇴직이 나오고 나서 1년만 지나면 그 물 빠져요. 대부분은 빠져. 내가 지금 뭐 옛날에 삼성 LG 다닐 때 그때 아니다. 왕년에 과장 아니다. 어? 나 족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대기업에서 날렸던 사람이야. 어, 알아주던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나오고 나서 1년 지나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예. 그러면 알거든. 아, 이제는 끈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나만 추하다. 그래. 다 내려놓고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배워서 뭐라도 하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생산직도 여러분, 어, 할 수 있고요. 좀 안 좋은데 아웃소싱은 나이 제한이 열하기 때문에 50살만 안 되면 달아주는 데도 있어요. 대신 그런 데 가면 좀 젊은 사람한테 버티기 힘든 쪽.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것도 상하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지게차 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저 제지공장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시면 환갑 가까이 되신 분도 막 뽑아주고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 제지공장 같은 데 가면 평균 나이대가 엄청 높아요. 근데 여자가 나이 들어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돈을 버는단 말이에요. 뭘 해서 돈을 번단 말이야. 돈 벌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 더 얘기해 볼까? 더 얘기해 볼까요? 더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 대학교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전공 선택. 여러분 전화기, 요즘에 전화기 알아주지 않습니까? 전화기. 특히 전 알아주자. 전. 원래 기가 넘버원이었는데 기가 지금 뒤로 밀리고 전이 앞으로 갔죠. 전자. 왜냐? 4차 산업 때문에. 전화기가 뭡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고추밭 아닙니까? 남초학과 아니다. 아니 여러분 취업 어렵다고 하는데 막상 여기 또 들어온 여자분도 별로 없어.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대학 가서 어디 갈까요? 문과. 맞죠? 문과. 문사철. 여자들이 만학과 얘기해볼까? 문사철. 그리고 예체능. 음악 미술.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근데 그나마 유아교육과하고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안 나와요. 근데 유아교육과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끈 다 떨어졌어. 왜냐?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는데 유아교육과 뭐 교육고사 있어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시대의 직업이다 언젠가는.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그나마 유망한 게 사회복지과랑 간호과예요. 맞죠? 근데 모든 여자분들이 사회복지과나 간호과를 가지 않잖아. 그럼 나머지 남는 쪽.
나머지 남는 쪽에서 얼마나 취업해서 얼마나 생존할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잖아 이게. 여자분들도 평생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생계 유지 중요해요. 각자 도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계 유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내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없으면 돈을 많이 벌었던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그렇게끔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일감이라는 게 계속 내 주변에 있다고 내가 그걸 계속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라도 있죠. 근데 안 벌어서 안 먹고 살면 어떻게 돼?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누구나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있잖아요. 여자분이 살아남으면 남자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돼. 안 뛰어들면 답이 없어요. 음? 여자분들이 지금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들 세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손가락질 받아도 뛰어들어야 되고 차별 받아도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뛰어듭니다. 안 뛰어들.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뛰어들어. 나는 이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가? 아직 먹고 살만한가? 나는 근데 지금 먹고 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차이 갭이 엄청 심해진다고 봐요. 일본보다 더 심해져. 일본도 지금 이렇게 이제 남들 세계 안 뛰어들었다가 지금 개판 옵션 돼버렸잖아 지금. 일본이 지금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이건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반면교사 살만 해요. 근데 이거를 남자한테만 관심 가지고 여자는 관심 안 가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미술 같은 게 제일 가성비 떨어져요. 미술 같은 거. 미술 배우는 게 제일 가성비 떨어집니다.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취업의 질은 엄청 떨어져요. 정말 돈 바치는 거야. 등록금은 가장 비싸고 근데 취업할 수 있는 데는 뭐 대기업 뭐 디자인 부서 아니면 일반 디자인 부서인데 오히려 박봉이야. 그리고 여자들이 지금 일하는 자리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일자리의 파이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대표적으로 사무직. 4차 산업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무직이 온전할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난 싸그리 없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격리 일하시는 거 없어져요. 격리에 가장 많은 여자들이 몰려있잖아. 미술 쪽은 더 취업 분야 줄어들겠죠. 여러분 일반 사무실 가면 격리 아가씨들 많죠. 근데 4차 산업도내하고 ERP 원격 시스템 들어가면 없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계산기 때리고 합니까? 누가 계산기 때려가지고 수기로 적고 합니까? 누가 요즘에?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마트에 계산하는 사람 누구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사람 누구고, 서빙하는 사람이 누구고, 기업에서 격리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누가 가장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메로나 때 한번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 직장 잃었지 누가 많이 잃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처럼 뭐 이건 남자만 하이야, 여자만 하이야 이런 구분이 없어야 돼. 급하면
여자도 남자 일 할 수 있고 남자 여자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성별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는 너무 강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그냥 안 뛰어드는 거야. 그냥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해보면 또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 여자 기사분들도 오래 합니다. 잘합니다. 잘한다니까. 오래 하면 뭐 처음에 서툴 수 있겠지만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는단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 기사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겉으로는 여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현실은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 아까 그 누구야? 보미수님 여자분이죠.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뭔가 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여자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정작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 아셔야 돼.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정상적인 사고를 간 여자분이 더 힘들어져 이게. 왜냐면 똑같은 사람 내몰리잖아. 똑같은 쪽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좋아진 거 없어요. 너가 봐도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좋아진 게 없다는 거 아는데 왜 여자분들 모르냐 말이야. 그 뭐 그거 얘기하는 공무원 비율 여자 여경도 많이 뽑아주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자충수가 된다는 걸. 그게 뭐 지금 여경 많이 뽑았다고 좋아할 수 있는데 경찰 이미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전보다 경찰 이미지가 더 박살을 내버렸어. 지금 경찰 사람들이 뭐 대놓고 견찰이라 부르잖아. 욕바지 아닙니까, 욕바지. 물론 예전에도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욕하잖아 지금.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남자들도 약간 색안경 끼고 있어 어떻게 보면. 색안경 끼고 있다니까 색안경을. 사실 그 전까지는 남자들도 그냥 이런 거에 편견을 안 가졌어요. 편견을.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용당하고 있다니까. 권력이 이용당하고 있다니까요. 이용 가치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알고 있어. 언젠간 토사구팽 당할 거라는 거를.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내 동생이 칠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뭔가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나아진 게 없잖아요. 뭔가 좋아진 게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편견만 생겨가지고 어? 그 남자들이 기존에 없던 선입견도 생겨버렸잖아요.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안 가잖아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초식화 되는 거죠. 초식화 되고 각자 도생 되는 거예요. 펜스를 치고
각자 따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과연 살 수는 있을까? 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 그래서 감성 운운하시면 안 돼. 감성. 그러니까 감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뭐 남자는 뭐 지금 하는 일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라도 안 하면 누가 내 밥 먹여 준답니까? 누가 내 아파트 대출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내준답니까? 기름값 내준답니까? 세금 내준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그래? 부모님 우리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된 거 아니야.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맞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부모님 역할 다 하신 거지. 다 해주신 거죠. 어, 그래서 뭐라도 해가지고 자신도도 해야 되잖아요. 어? 남들이 힘든 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택배를 뭐가 좋아요? 그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어, 늦게 왔다 무시나 당하고 무거운 거 계속 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걸 매일 하는 건데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마땅히 선택권도 없고 그리고 이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라도 벌 수 있고 결혼했으면 내 처자식 먹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감성을 아예 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감성을 버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현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응? 감성만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못 사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니까요. 먹고 살려면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면. 여자가 어떻게 이런 거에 해야 됩니다. 살려면. 근데 여자는 원래 저런 거 하면 안 되라고 마음 먹으면 굶어 죽어요, 진짜. 지금 당장 안 하겠지만 4년, 5년 지나가 보세요. 잘 살고 못 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은. 생존이라는 건 감성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의식적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자,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각자 도생이라는 기본 자급자족. 의식주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어떻게 감성을 해결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감성적인 마음 뭐지?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어. 그건 뭐 누가 옆에 뭐 친구도 뭐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인 거를 가지시되 현실적인 눈을 많이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